서연은 거울 앞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30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언니 정말 예쁘다. 준호 오빠가 기절하겠어. 여동생 지은이 뒤에서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지은은 언제나 밝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서연과는 정반대였다. 서연은 늘 조용하고 성실했고 남들을 배려하며 살았다. 지은이 덕분이야. 내가 준호를 소개해줬잖아. 서연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다. 2년 전 지은이 회사 선배라며 준호를 소개해줬을 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준호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서연과 잘 맞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며 사랑을 키웠고 마침내 오늘 결혼에 이르렀다. 엄마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제 밤에도 눈물 흘리시더라. 어머니는 두 딸을 혼자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서연의 결혼은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카페에서 지은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준호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지은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의 첫 인사는 정중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연은 그의 진중함에 끌렸다. 준호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가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제 기간 동안 준호는 완벽했다. 서연의 생일을 챙겨주고 어머니께도 안부를 물었다. 지은과도 친하게 지냈다. 오히려 지은이 먼저 준호에게 반말을 하며 편하게 대했다. 오빠,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할 때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서연이는 내가 지킬게. 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친척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구나. 친척 할머니들이 서연을 보며 감탄했다. 서연은 인사를 나누며 식장을 둘러봤다. 준비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꽃장식도 아름답고 음향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준호와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지은이 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 긴장돼? 조금. 그런데 행복해.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말 행복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시간을 알려줬다. 신부님, 10분 후에 입장하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다. 어머니가 들어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도 따라서 눈물이 났다. 지은이 서둘러 휴지를 가져다 줬다. 화장 번져요. 울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가족이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식장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서연은 부케를 들고 입장을 준비했다. 곧 재단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가요.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서연이 문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팔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제단을 바라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준호가 보이지 않았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만 혼자 서 있었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분명히 준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준호가 어디에? 어머니도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가 서둘러 다가왔다. 신부님 잠시만요. 신랑분이. 웨딩 플래너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서연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준호가 갑자기 어디로 간 것일까? 화장실에라도 갔을까? 혹시 어디 가셨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웨딩 플래너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다. 목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신랑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셨어요. 곧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결혼식 도중에 급한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 서둘러 제단으로 올라왔다. 언니, 준호 오빠 전화 안 받아요. 지은의 말에 서연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서연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준호가 결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두려워진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분명 무슨 급한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느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신랑이 도망갔나? 이상하네. 급한 일이 뭐길래? 서연의 귀에 하객들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창피함과 불안함이 섞여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30분이 지났다. 웨딩 플래너는 계속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하객들은 점점 불안해했고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서연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지은이 옆에 앉아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언니, 분명 연락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계속 통화 중이라는 음성 안내만 나왔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하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식장은 썰렁해졌다. 어머니가 들어와 서연 옆에 앉았다. 서연아, 오늘은 연기하자. 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연기라는 말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준호가 정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서연이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 분명 오해야. 준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은의 말이 맞았다. 준호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결혼식을 포기할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한 통의 전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서연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다. 아침에는 신부였는데 지금은 버림받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곧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서연은 안도했다. 적어도 연락이 왔다는 것은 큰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지은이 아침 일찍 서연을 찾아왔다. 언니, 어떻게 지냈어? 준호한테서 문자 왔어. 급한 일이 있었다고.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지은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이 놓치지 않았다. 지은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지은이 서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다. 지은의 평소 모습과 달랐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준호의 회사 근처로 갔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가 나타났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지은이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다. 준호와 지은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근처 카페로 숨었다. 창문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준호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지은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서연이 중얼거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신랑과 여동생이 함께 있다니.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서연과 같은 카페였다. 서연은 서둘러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자리로 피했다. 지은아, 어제 정말 미안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갑자기 결혼한다는 게 무서웠을 거야. 지은의 답변을 듣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준호가 결혼식에서 도망친 이유는 지은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할까?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언니는 이해할 거야. 지은의 말에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해할 거라고? 자신의 결혼식을 망쳐놓고 이해하라고?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제가 직접 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서연도 같은 생각이었다. 언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지은이 준호를 소개해줄 때의 표정, 준호가 지은에게 보이는 관심,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언니, 오늘 어디 다녀왔어? 지은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지은을 바라봤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이야기? 너와 준호 이야기. 서연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것 같았다. 언니. 지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다 봤어. 오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서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언니 미안해.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6개월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은의 고백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6개월 전이면 자신이 준호와 결혼을 결정했을 때였다. 그 시기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와 준호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서로한테 끌렸어. 지은의 말에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의 언니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두 딸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은아, 너 정말 그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가 소개해줬잖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아니야. 정말 그냥 소개해준 건데 나중에 서로한테 끌리게 된 거야.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결혼식 당일까지 기다렸어? 서연의 추궁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두 딸이 이런 일로. 어머니의 탄식에 서연의 마음이 더 아팠다. 평생 두 딸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 엄마, 죄송해요. 지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나가라. 당분간 네 얼굴 보기 싫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과 어머니만 거실에 남았다. 서연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아마 준호와 함께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연은 준호를 만나기로 했다.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여인 모습이었다. 서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은이와는 처음에 그냥 6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서연의 말에 준호는 변명하지 못했다. 서연아,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준호의 고백에 서연은 멍해졌다. 사랑한다고? 그럼 자신과의 인연은 뭐였을까? 그럼 나와는 뭐였어? 2년 동안의 시간이 뭐였다는 거야? 너도 사랑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어. 준호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사랑했지만 지은은 더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다. 준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황을 말했다. 어머니는 분노했다.
그런 놈이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내니? 하지만 서연에게는 분노보다 상실감이 더 컸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고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는 서연을 걱정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 나가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아직은 안 되겠어요. 서연이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지은은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지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마치 둘째 딸이 없는 것처럼 지냈다. 2개월 후 서연은 마침내 회사에 나갔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모두들 서연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괜찮아? 동기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서연이 정말 불쌍해. 결혼식 당일에 신랑이 도망가다니. 더 충격적인 건 여동생이랑 도망갔다는 거야. 세상에, 여동생이랑? 정말? 서연은 화장실 칸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싫었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은 더 싫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지은과 준호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지인이 목격했다고 했다. 2사람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데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서연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웃음도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지인을 만났다. 어머니의 친구였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냥 지내요. 참, 내 동생 결혼한다면서? 서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결혼? 지은이와 준호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몰랐니?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던데. 서연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상처될까봐. 어머니의 배려였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자신이 입어야 했던 웨딩드레스를 지은이 입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은과 준호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이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궁금했다. 지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 지은이 첫마디로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언니 나 결혼해. 알고 있어. 축하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 보고 싶었어. 지은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행복하게 살아. 서연이 말하고 자리를 떴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은과 준호의 결혼식이 있은 지 6개월 후 서연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2사람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지은이가 준호랑 잘 안 되나 봐. 서연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잘못된 시작은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며칠 후에 알게 되었다. 지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될까? 지은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지은이 집에 돌아온 날, 서연은 일부러 늦게 귀가했다. 지은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지은은 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물만 마셨다. 며칠 후 어머니를 통해 지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준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 후배였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지은을 위해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한 달 후 지은과 준호는 정식으로 이혼했다. 지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서연아, 지은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너무 힘들어해.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의 방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야.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타났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 지은이 울먹이며 서연에게 안겼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의 등을 토닥여줬다. 준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 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언니, 내가 너무 잘못했지? 지은의 질문에 서연은 한동안 생각했다.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언니를 배신하고 얻은 게 이런 결과라니. 지은이 자책했다. 서연은 지은이 불쌍해 보였다. 동시에 자신도 상처받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지은아, 이제 다시 시작해. 과거는 과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워했지만 여전히 동생이었다. 언니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서연도 지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대화는 가능했다. 어느 날 지은이 말했다. 언니, 준호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관심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준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언니는 정말 강해.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다. 강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다. 언니, 면접 보러 간다. 지은이 정장을 입고 나서면서 말했다. 서연은 지은을 바라봤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전의 자유분방함은 사라지고 진중함이 생겼다. 잘 다녀와.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응원은 해주고 싶었다. 지은이 취업에 성공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새 출발하기에는 충분했다.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큰 건설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였다. 팀장으로 승진할 기회이기도 했다. 서연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 승진 확정이에요. 부장이 격려해줬다. 서연은 오랜만에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연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김태연이라는 건축가가 있었다. 준호와 같은 업계였지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서연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태연이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누군가와 가까워질 자신이 없었다. 업무 얘기죠? 물론이죠. 태연이 웃으며 답했다. 서연은 그의 진실된 미소에 마음이 조금 열렸다. 카페에서 태연은 정말 업무 이야기만 했다. 서연은 안도했다. 아직 사적인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팀장으로 승진했다. 어머니와 지은이 축하해줬다. 언니 정말 축하해. 언니는 역시 대단해. 지은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서연은 고마웠다. 지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승진 파티가 있던 날 태연이 찾아왔다. 축하드려요, 팀장님. 태연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이건 뭐예요? 축하 선물이요.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태연의 설명에 서연은 꽃다발을 받았다.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다. 그날 밤 집에서 꽃을 화병에 꽂으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지은이 꽃을 보고 말했다. 언니, 누가 준 거야? 회사 사람. 서연이 간단히 답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다. 1년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팀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태연과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태연은 서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왔고 서연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줬다. 서연은 그런 태연의 배려에 감사했다. 서연 씨, 오늘 시간 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도 종종 있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공원을 걸으면서 태연이 말했다. 서연 씨, 전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다면 얘기해 주세요. 서연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지은과 준호의 배신, 그 후의 힘든 시간들. 태연은 끝까지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힘드셨겠어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몇 달 후 지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회사 동료였는데 지은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다. 언니, 나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은이 수줍게 말했다. 서연은 지은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좋은 사람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줘. 지은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다.
지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두 딸이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구나.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했다. 서연과 지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엄마. 말썽만 피우고. 지은도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해 가을, 태연이 서연에게 프로포즈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닌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였다. 서연 씨, 저와 함께 하실래요? 태연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서연은 놀랐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신중하게 답했다. 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어머니와 지은에게 상의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언니 마음은 어때? 지은이 물었다.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서연아, 너무 신중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조언에 서연은 고민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태연에게 답을 했다. 네, 함께 하겠어요.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달았다.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다. 지은도 서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자매는 서로를 격려했다.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다. 결혼식 날 서연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번에는 신랑이 도망가지도 않았고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줬다. 태연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그럴게요. 하객석에서 어머니와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서연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출발 앞에서 서연은 확신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계절은 봄이었고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서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았다.